안녕하세요. 화산이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고 가진 것이라곤 바닷물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973년 아이슬란드의 작은 섬이 과학으로 불에 맞서 싸웠습니다. 160일 동안 무려 5억 리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흐르는 용암의 펌프로 쏟아부었죠. 목표는 단 하나, 섬의 유일한 항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만 톤이 넘는 소금이 섬을 뒤덮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잠자는 거인을 깨운 섬 아이슬란드 남쪽 해안에서 떨어진 너비가 겨우 8km에 불과한 외딴 헤이마의 섬은 한때 삶이 느리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괜찮고 고기잡이 배는 대를 이어 물려받았으며 발밑의 땅은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죠. 섬 아래에 있는 엘드펠 화산은 대피라미드가 세워진 시간보다도 긴 거의 6,0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기에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험은 멀고 잇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1973년 1월 23일 새벽 1시 55분 섬이 그 존재를 갑자기 기억해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을 가장자리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빛나는 균열이 순식간에 넓어졌고 녹아내린 암석이 땅에서 분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격렬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용암은 하늘로 수백 피트 치솟았고 불길은 지붕을 타고 번졌으며 화산재는 뜨거운 파도처럼 짙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6km가 넘는 균열을 따라 40개의 용암 분수가 포효했고 어떤 것은 거의 150m 높이까지 치솟으며 마을을 지옥 같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훗날 지진 데이터에 따르면 용암은 초당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속도로 분출했는데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15초도 안 되어 채울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땅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는 분화가 시작된 곳에 이미 거대한 화산 원뿔이 솟아올랐고 그 밑에서는 용암이 솟구쳐 나와 마을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용암은 북쪽과 동쪽으로 흘러 집과 거리, 그리고 섬의 생계를 책임지는 항구를 위협했습니다. 당시 생중계를 하던 아이슬란드 국영방송사는 그 장면을 완전한 종말 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헤이마의 주민들은 어부에서 피난민이 되었고 자신들의 섬이 불과 바위의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조용했던 대피를 현대 화산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생존 노력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 화산재 속 탈출 불과의 사투해가 뜬 직후 헤이마의 섬에는 곧이어 덮쳐온 짙은 화산재처럼 공포가 휩쓸었습니다. 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위험은 이미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마을 가장자리 근처에서 1.6km가 넘는 균열이 땅을 갈랐고 용암 분수는 섬의 유일한 탈출구인 항구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대 서양의 1월에는 흔치 않은 서풍이 불어와 숨막히는 화산재 구름을 주거지 반대편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단 몇 시간이라는 결정적인 행동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만약 그랬다면 그 짧은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아이슬란드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1973년 초 헤이마에는 약 5,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 모두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며칠 전 몰아친 거센 겨울 폭풍으로 인해 섬의 모든 어선이 항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으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그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폭풍 덕분에 배들은 연료가 채워지고 정박된 채로 준비되어 있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대피했는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제때 배에 오르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되기 직전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 파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이 용암에 불타거나 화산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용암은 되돌아올 생각이 없는 파도처럼 느리지만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공기는 유황으로 탁해졌고 지붕들은 쌓여가는 화산잔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헤이마에는 텅 비었고 마을은 멈추었으며 화산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3. 곱비 풀린 파괴 6월 초 대피가 시작된 지 겨우 2주 만에 헤이마에의 동네 전체가 화산 낙진 아래에 묻혔습니다. 테프라라고 불리는 화산재는 밤낮으로 계속 떨어져 두껍고 유독한 퇴적층을 이뤘습니다. 아이슬란드 민방위국에 따르면 마을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재가 5m 이상 쌓였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에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휘고 갈라졌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서 있던 집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암이 항구를 향해 똑바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헤이마에에게 항구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수천 명을 먹여 살렸으며 섬을 본토와 연결했습니다. 만약 용암이 항구 입구를 막아버린다면 어업은 끝나고 마을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1973년 5월까지 약 3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일부는 용암에 삼켜지고 다른 일부는 화산재에 짓눌리거나 화산 파편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0에서 70채의 집이 너무 깊이 묻혀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주요 발전소는 파괴되었고 수도관은 끊어졌습니다. 균열 북쪽에 있던 해저 전력 케이블마저 끊겨 필수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던 마지막 생명줄 중 하나가 잘렸습니다.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콘크리트 저수조는 갈라져 녹아내린 암석에 삼켜졌습니다. 파괴를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은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지붕 위에 화산재를 치우고 벽을 보강하고 창문을 막고 돌과 강철로 임시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1시간이라도 더 버티는 것이 항구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자연재해를 바닷물로 쌓은 가장 대담한 공학적 전투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를 도우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정말로 지지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했죠. 4. 기상천외 한 아이디어. 바닷물로 불과 맞서다. 1973년 2월. 용암이 헤이마의 항구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전통적인 해결책이 바닥났습니다. 남은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선택지와 하나의 급진적인 아이디어뿐이었습니다. 화산은 이미 집을 삼키고 지붕을 무너뜨렸으며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잃으면 섬의 미래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항구가 없으면 경제도, 어업도, 돌아올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불과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유일한 힘, 바로 물에 의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닷물이었죠. 이것이 완전히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1955년 하와이와 1971년 이탈리아 에트나 산 근처에서 소규모로 물을 이용해 용암을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은 제한적이고 짧은 실험이었으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소방관,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펌프, 파이프, 그리고 강화 호스로 이루어진 전쟁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초당 약 100리터의 차가운 바닷물을 용암의 선두에 직접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가 용암에 닿자 증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표면은 검게 변하며 갈라지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밀어붙였습니다. 더 많은 펌프가 운송되었고 호스는 더 길어졌으며 노즐은 압력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민방위국 데이터에 따르면 마침내 그들은 매초 400리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용암을 충분히 빠르게 식혀 굳게 만들어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인공 암석 장벽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증기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어떤 날은 짙은 구름이 섬을 뒤덮어 가시거리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60일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바닷물 대 용암, 바닷물이 용암에 전진하는 가장자리에 직접 뿜어졌습니다. 호스는 압력에 비명을 질렀고 증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물줄기가 닿을 때마다 녹아내린 암석은 갈라지고 식으면서 빛나는 붉은색에서 단단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용암은 계속해서 앞으로 밀려왔고 스스로를 접어넘기며 천천히 확장했고 쏟아지는 물을 무시했습니다. 펌프들은 영웅적이었지만 그들이 맞서 싸우는 대상에 비하면 너무 적고 힘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이 닥쳤습니다. 증기는 분 단위로 짙어졌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하얀 안개가 용암 지대를 뒤덮어 가시거리를 불과 몇 피트까지 줄였습니다. 열기는 공기를 뒤틀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용암 흐름의 가장자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민방위국이 발표한 2024년 공학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개의 호스가 녹았고 일부 펌프는 과열되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소방차들이 동원되었고 준설선들이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전국에서 긴급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샌드라는 이름의 항만 선박이 물대포를 내륙으로 돌려 바다에서 직접 바닷물을 끌어와 용암 전면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여 거의 5억 리터의 바닷물을 쏟아부은 후 그들은 첫 번째 돌파구를 보았습니다. 용암이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표면이 굳기 시작했고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약 12,000제곱미터 크기의 지각이 제자리에서 식었습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민방위국의 2024년 화산 완화 요약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끝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계획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연이 이처럼 도전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과학이 항상 재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관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전 세계적인 노력, 기적을 설계하다 그 첫 번째 돌파구는 희망을 주었지만 화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더 뜨거웠으며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엘드펠에서 쏟아져 나오는 용암의 양은 지역 펌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주 안에 나토와의 긴급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에서 32대의 산업용 고용량 해수 펌프가 공수되었습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민방위부의 2024년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펌프 각각은 초당 최대 1000리터의 바닷물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재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공학적 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암지대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이전의 냉각 노력 덕분에 얇지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대담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불도저에게 용암 위를 가로질러 운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균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표면은 버텼습니다. 불도저 한 대가 100m가 넘는 길을 만들어 강철 파이프를 용암 흐름 지역으로 직접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절대적인 정밀함이 모두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용암이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많은 강철 파이프가 휘거나 부서졌습니다. 플라스틱 호스는 바위에 닿는 순간 녹아버렸습니다. 단, 이미 바닷물로 채워져 있을 때는 놀랍게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고, 분기공을 피하고, 부서진 부품을 교체하며,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증기 때문에 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진하던 용암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설치될 때마다 바닷물은 분화의 근원지에 더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 층이 식을 때마다 더 두껍고 더 강하며 더 저항력 있는 새로운 장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엘드펠이 얼마나 더 분출할지 또는 팀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이상해서 지질학이라기보다는 다른 행성에 의해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7. 소금에 절은 땅과 하얀 지각 바닷물이 계속 흐르면서 전쟁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연기가 피어오르던 용암은 창백하고 건조하게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표면이 완전히 하얗고 가루 같으며 부서지기 쉬운 마치 발미대 분필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암석이 식은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암에 뿜어진 바닷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극한의 온도에서 즉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증기로 사라지는 모든 물방울과 함께 소금이 남았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학이 2024년에 발표한 지질학적 영향 검토에 따르면 작업 기간 동안 굳어진 용암 지대 전역에 22만 톤 이상의 바다 소금이 쌓였습니다. 위에서 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때 빛나던 마그마의 넓은 지역이 이제는 유령 같은 하얀 껍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로 조각된 후 소금에 의해 점령된 초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작업자들은 표면이 소금물에 절인 자갈 위를 걷는 것처럼 바삭바삭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소금은 단지 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금은 균열 속으로 스며들어 새로 형성된 암석을 관통하는 하얀 혈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 덮인 지각 바로 아래에는 뜨거운 용암 주머니, 불안정한 집안, 그리고 여전히 끓어오르는 압축된 분기공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이 정도 규모로 싸우는 것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물이 이기더라도 대가 없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8. 전환점. 인간 대 화산 몇 달 동안은 화산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닷물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파이프는 다시 용접되었고 녹은 호스는 교체되었습니다. 용암은 층층이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1973년 7월 10일, 160일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용암이 멈춘 것입니다. 추운 1월 밤에 예고 없이 시작되었던 분화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섬의 생명줄인 항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수백만 갤런의 바닷물로 식혀진 굳은 용암은 새로운 능선을 형성하여 자연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아이슬란드 해안 기반 시설 검토에 따르면 이 화산 장벽은 파도의 충격을 18% 감소시켰고 항구 내 선박의 움직임을 상당히 안정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집은 사라졌고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의 핵심, 즉 항구, 경제, 그리고 미래는 구원받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결단력, 공학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단지 아이슬란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자연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과학으로 맞서 싸우기로 선택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의 승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의 승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여파, 비극에서 혁신으로 대부분의 재난에서 복구는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헤이마에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파괴하고 거리를 짓밟았던 바로 그 용암이 자원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열, 심지어 건축 자재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분화가 끝난 지 몇 달 후, 과학자들은 굳어진 표면 아래에서 용암이 여전히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극도로 뜨거운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말이죠. 지역 사회는 이를 지속적인 위협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엔지니어와 지열 전문가들은 열 추출 시스템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에너지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시험은 식은 용암 지대에 직접 건설된 세계 최초의 지열 난방 시스템 중 하나의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초, 헤이마에의 첫 번째 집이 분화의 잔여 에너지로 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화산재와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화산 잔해인 테프라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섬의 공항 활주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포장하며 주택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재사용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과거의 잔해 위에 미래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 돌아온 지역 학교 교사 안나 비오크 윤스도트르는 2023년 구술 역사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 새 집은 1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땅 위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식은 용암 위에 잔디를 심었죠. 우리를 거의 앗아갈 뻔했던 화산으로 데워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분화는 파괴만 한 것이 아니라 확장도 했습니다. 용암이 식었을 때 헤이마에는 거의 2.6제곱킬로미터의 새로운 땅을 얻었습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지질 조사의 2024년 평가에 따른 것으로 섬 전체 면적의 20% 증가에 해당합니다. 재앙으로 시작된 것이 변화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 회복력, 그리고 물러서기를 거부한 지역사회에 의해 주도된 재창조였습니다. 10유산, 역사상 가장 멋진 전투 1973년, 그 작은 아이슬란드 섬에서 벌어진 일은 지역 역사의 흐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혁신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뉴스 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언론인, 사진작가들이 전례 없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헤이마에이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공동체였죠. 그해 여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분화에 대한 전체 특집 기사를 실어 이를 과학, 용기,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보기 드문 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용암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빛나는 암석을 가로지르는 불도저, 땀에 흠뻑 젖은 소방관들의 사진은 수백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전략은 곧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자연재해 완화 가이드에 따르면 이는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성공적인 용암 전환 노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헤이마에의 작전은 전 세계의 지질학, 토목공학, 그리고 재난 대응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이마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항구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방문객들은 한때 섬을 집어삼킬 뻔했던 식은 용암 지대를 걷습니다. 그들은 소금으로 덮인 바위를 따라 걷고 녹아내린 땅이 흐르고 기계가 불 속으로 정면으로 돌진했던 땅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에 맞서 벌어진 가장 차갑고 가장 뜨거우며 가장 단호했던 싸움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